교실 문이 조용히 열리자 아이들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키는 170cm가 넘었고 운동복을 단정하게 입은 여성이 교탁 앞에 섰습니다. 짧게 정리된 머리칼, 선 굵은 인상, 그리고 눈동자는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담임을 맡게 된 윤서진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교실 끝까지 또렷이 들렸습니다. 아이들 사이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고 곧 웃음이 섞인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여잔데 체육교사야? 근데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냐? 저 선생 머리 봐. 완전 군인처럼 깎았네. 교실 뒤편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박태우는 다리를 꼬고 앉은 채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는 이 반의 서열 1위였습니다. 아버지가 지역 국회의원인 덕분에 교장실도 마음대로 들락날락했고 선생 몇 명쯤은 눈 한번 흘기면 꼼짝 못했습니다. 그의 옆자리엔 김도윤이 앉아있었고 몇 칸 앞엔 정민아가 앉아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 반의 권력이자 공공의 공포였습니다. 윤서진은 교탁에 놓인 출석부를 펴고 아이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대답했지만 그중 단 한 명의 목소리만 유난히 작고 떨렸습니다. 강진우. 네, 강진우. 아이들은 곧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마르고 어깨가 움츠러든 그 아이는 교실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겐 별명이 있었습니다. 허수아비.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반응도 없고 얼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이미 교무회의에서 그 이름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강진우는 2년 전부터 같은 반일진 무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교사는 있었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일진 무리의 가정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뭐라 해도 소용없다. 태우 아버지가 지역구 의원인데 괜히 얽히지 말자. 어차피 진우의 엄마도 고소나 항해 같은 건 못할 사람이다. 그게 이 학교의 분위기였고 분위기 속에 아이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출석을 마친 뒤 아무 말 없이 교탁에 놓인 칠판 지우개를 들고 칠판을 닦았습니다. 칠판 한쪽에는 희미한 낙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야 뒤지자. 그녀는 그 문장을 지운 뒤 조용히 교탁 옆 서랍을 열어 스티커 몇 장을 꺼냈습니다. 좌석 스티커입니다. 앉은 자리에 이름을 붙이세요. 내가 여러분을 부를 수 있게. 아이들은 투덜거리며 이름을 붙였고 윤서진은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진우의 스티커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울렸고 교실은 순식간에 소란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우는 도시락을 꺼내려다 누군가 자신의 가방을 밟고 지나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김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모른 척하며 말했다. 아, 미안. 네 가방인 줄 몰랐네. 근데 아직도 도시락 싸오는 애가 있냐? 그 말에 정민아가 비웃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산대.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국물이 흘렀고 김밥 두 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보던 윤서진은 조용히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다급히 돌아앉았지만 윤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천천히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진은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 선생, 혹시 요즘 강진우라는 애에 대해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니죠? 윤서진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심각한 집단 괴롭힘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이 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 합니다. 박태우 아버지 모르십니까? 당에서 공천 받아 준비 중인데 선생님이 괜히 구설에 오르시면 교육은 정치가 아닙니다. 윤서진의 짧은 말에 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체육 시간, 아이들은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진우는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농구공을 들고 윤서진의 뒤통수를 향해 슬쩍 던졌습니다. 그러나 공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돌려 공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박태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농구공 가지고 뭐 그렇게 놀라세요? 그냥 장난이었는데.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사에게 장난을 칠 수는 없지요. 그럼 혼내실 건가요? 저희 촉법소년인데. 박태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던데 선생님이 뭐해도 우리는 안 잡힌대요. 신기하죠? 김도윤이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학생 인권 시대잖아요. 선생님도 조심하셔야 할걸요? 아이들의 비아냥거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우는 그들 틈에 섞이지 못하고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은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서진의 신상에 대한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전직 군인이며 과거 707특임대에서 복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소문을 퍼뜨렸고 윤서진이 군인 출신이라는 말은 금세 교사들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아니, 그 선생님 특수부대 출신이었대. 707? 진짜야? 그럼 완전 엘리트잖아. 소문은 학생들에게도 번졌고 박태우는 조롱 섞인 말로 아이들에게 떠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전직 특수요원이래. 와, 영화 찍냐?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그러나 이 소식은 곧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이 교무실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떤 교사가 그녀의 책상에 놓인 서류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였네. 707 특임대 중위 출신. 파병도 다녀왔어. 그 순간 윤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교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로 걸어갔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앉았습니다. 그날 밤 강진우는 오랜만에 일기를 씁니다. 나에게 처음으로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 생겼다.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 윤서진이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학교 안팎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하필 교사가 된 거지? 아이들 지도에 군대식 훈련이라도 하려는 건가?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윤서진이 아이들을 군사훈련식으로 다룬다는 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태우 무리는 오히려 그 사실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야, 우리 담임 707 특임대래. 무슨 영화냐? 다음엔 진우 옆에 수류탄 깔아놓겠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잔혹한 장난을 계획했습니다. 윤서진은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우를 비롯한 교실 속 소외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서 욕설을 사용하는 아이에겐 즉시 반성문을 쓰게 했고 조롱과 폭언은 영상으로 기록해 학생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진우에게는 방과 후 미술 치료를 권유하며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차츰 물감을 짜고 색을 올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일진 무리는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그들은 교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진우의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쳐넣고 신발 속에 물을 붓는 식의 괴롭힘을 계속했습니다. 윤서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진우가 울면서 혼자 학교 옥상에 올라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올라가 진우 곁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무서워요. 윤서진은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네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싸워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그녀는 정식으로 학교 측에 조사 요청을 넣고 교육청에도 학폭 사안을 보고했습니다. 증거 영상과 진우의 상담 기록, 주변 학생들의 익명 증언까지 정리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 박태우 아버지의 차량이 도착했고 교육청 인사들과 정장을 입은 남성 몇 명이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서진은 교무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싸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진은 교장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교장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윤 선생, 당신이 올린 학폭 자료와 영상, 교육청에서 허위 편집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박태우 군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법적 대응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윤 선생의 군 경력이 이 사안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지도 방식이 아이들에게 정서적 압박을 줬다는 학부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윤서진은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어루만지기 위해 교사라는 이름으로 견뎌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뭘 했는지 교장 선생님은 보고 계셨습니까? 교장은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치권이 얽힌 문제입니다. 윤 선생.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날 학교 전체에 윤서진 교사 지도 방식 논란으로 정직 처리라는 공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교무실에 익명의 문서를 붙여두었습니다. 군 출신 여교사의 교권 폭력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그녀의 군복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문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교사인지 교관인지 학생은 병사가 아니다. 윤서진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진우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녀를 발견한 진우는 달려와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저 아직 못했어요. 그림도 다 못 그렸고 말도 못했어요. 윤서진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는 내가 지키고 싶었던 유일한 이유였어. 그녀는 진우의 손에 접은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교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손에 든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거기엔 윤서진의 삐뚤한 글씨로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너는 결코 약한 아이가 아니야. 언젠가 너 스스로를 지킬 날이 올 거야. 며칠 후 진우의 책상 위에는 썩은 우유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의자에 낙서를 했고 체육 시간에는 교복 상의가 사라졌습니다. 윤서진이 없어진 뒤 진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그의 어머니는 끝내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학교는 사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말없이 짐을 챙겨 학교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복도에선 누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선생 덕분에 잠깐 뜨더니 결국 너도 졌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윤서진은 그 후 교직을 떠났습니다. 다시 군대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다른 학교로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소도시의 작은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며 조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진우가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나타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녀의 진심을 기억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전히 같은 교실에서 같은 일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보호막은 폭력의 도구가 되었고 정치 권력은 정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답게 말할 수 없고 학생은 학생답게 울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나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윤서진과 진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질문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외면할 수 있으며 언제쯤 멈추게 될까요? 부조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교실, 그곳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아이들의 눈빛을 우리는 끝까지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현실을 바꾸려는 또 다른 윤서진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